안녕하세요. 최우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학생들이 이제 카페에도 좀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야기할 겸 해서 제가 거기 면접 특강, 지금까지 학생들이 이야기한 것과 면접 본 친구들, 그리고 실제 이제 합격한 후에 그 자기 동료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면접에서 이런 게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잠시 이제 소개 정도만 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이라든지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소개하려고 시간을 좀 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2차 면접을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까라는 고민도 하시고, 그리고 조금 이제 2차 면접이라는 게 원래 한 번은 엄청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평생에서 한 번 정도는 내가 면접 준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주시고, 그래서 면접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제 이번 기회에 다음에 어떤 면접을 다시 어떻게 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진급을 하시든지 뭐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하시더라도 면접은 한 번쯤 해야 되니까 그 면접 준비 나중까지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면접을 준비할 때, 좀 해야 되는 거, 특히 지금은 이제 공무원 면접이니까요. 공무원 면접 특강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일단 면접관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어떤 평가로 평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질문이라든지 전공 질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정도 소개만 하고, 이제 자기가 면접은 다 자기 준비입니다. 그죠? 자기 준비니까 자기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터디 구성이라든지 면접시 유의점 해가지고 잠시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면접은 보통 일반 공무원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명 정도가 많은데 3명에서 여유가 되면 한 5명까지도 합니다. 가운데 면접관이 있고, 그죠? 주 담당관이 있고, 이제 양쪽에는 인성 위주로 질문을 하시는 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 전공 위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인성은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대부분 하는데, 전공 질문은요, 섭외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공이 아니신 분들도,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교수님이 아니고 실무를 그냥 하시는 거기 공무원이 오시는 분도 간혹 있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 질문 하시는 면접관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세 분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는 게 면접관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는요, 우리가 모든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에서 5대 평정 요소 해가지고 평가 항목이 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그리고 예의, 품행 및 성실성, 그리고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기본 질문에, 그러니까 자기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잘 녹여서 대답을 해주시고, 대답할 때 의사 표현의 정확성, 이건 무조건입니다. 잘 좀 지켜주셔야 되고, 전공 질문도 하게 되니까 전공 질문은 이걸로서 평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평가 항목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은 뭐 다 알고 있고 이게 공개된 내용이니까. 그죠? 그리고, 평정 등급 해가지고요. 점수 체계가 우리는 보통 수미양가 해가지고 5점, 4점, 3점, 2점, 1점 뭐 이렇게 보통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합격 및 불합격의 결정 기준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면접위원이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 되는데 그 결과를 해서 한다. 그때 합격 조건은 전체 면접위원의 평균 점수가 평점 평균이 3점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수미양가 할 때 미 이상이 돼줘야 된다. 그리고 불합격 조건은요, 이게 다음 중에서 하나가 되더라도 점수가 높더라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게 가가 2개, 수미양가 할 때 1점이 2개 이상일 경우에, 그래서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게 가가 무조건 떨어진다. 그래서 가반수가 5개 평균 요소 중에서 2개 이상 항목에 대해서 가가 되는 거, 이런 거 보고요. 그 다음에 가가 1개라 있을 경우에 면접위원 가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균 요소에 공통적으로 그걸 1점으로 준 이런 형태가 돼버리면
지금 이제 불합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면접 준비를 하다 보면 앞에 있는 정신자세,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전문 지식 관점에서 이게 뭐 너무 못한다라고 하면 전문 지식에서는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전공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이 부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보여주는 것들은 가를 주기가 힘든데, 창의력이든 이런 것들은 발전 가능성은 각을 주기 힘들지만, 이 논리성이라든지 정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심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가를 안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고, 조금 공부는 하시고요. 그리고 전문 지식을 완벽하게 몰라도 뭐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합격자 설명회를 와서 하는 학생들 보면 대답 못 했는데 뭐 그래도 합격했다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렇게 대답을 못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흔들려 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항목이 같이 빗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조금 제가 모르는 지식이 있더라도 뭐 나중에 숙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넘길 수 있게끔, 그리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평가 항목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고요. 그리고 이건 참고 사항으로서 그냥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평가 항목에서 좀 잘 받으려면 이런 유튜브에 공식 박람회 쪽으로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게 어떤 공무원으로서 아니면 군무원으로서 어떤 함량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라는 그런 유튜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결정은 아까 전에 했듯이, 이제 예전에는 1차 시험은 별도고요. 2차 시험에서는 통과, 페일 패스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페일 패스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합격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1차 점수만 가지고 이제 지역 배치를 했거든요. 순서대로. 근데 어느 순간 50대 50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50대 50으로 점수를 해가지고 합격자 우선순위로서 이제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최종 이제 결정을 할 때, 지역 결정할 때 50대 50으로 했는데, 뭐 근래에는 이제 70대 25, 그래서 필기 점수를 75로 하고 면접 점수 25, 합격자에 한해서 이렇게 75하고 25 합쳐서 최종 점수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지역 결정할 때 먼저 우선순위를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도 한번 좀 봐주시고, 그죠? 그리고 기본 질문은 그냥 우리가 쓰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군도 있을 거고 안 쓰는 군도 있겠지만, 자기소개서는 무조건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 면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 질문에 대해서 아까 전에 평가 항목에 이런 거 있었죠. 이게 군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라든지 전문 지식은 좀 두 번째라도, 의사 표현의 정확성, 뭐 성실성, 그다음에 의지력,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은 이 평가 항목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대부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진짜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뭐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너무 자기에 대한 주관적인 걸 장하게 쓰는 것은 뭐 아닌 것 같고, 내가 언제 태어나고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요. 거기서 핵심적인 요소를 잘 정리를 해서 해주시고, 이 자기소개서는 10번, 20번 다시 뭐 바꾸는, 좀 더 조절해가지고 자기가 바꿔나가는 형태가 되더라도 계속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바꾸고 해가지고 최종 면접 때까지 자기가 진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게끔. 그래서 약간의 과장된 건 상관없지만, 자기 이야기가 아닌 것은 안 적는, 자기 이야기를 약간 과장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맛하게 한 걸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상관없지만, 안 한 이야기를 안 한 걸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없었으면 싶습니다. 할 이야기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남 이야기를 가져와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조금 잘 꾸미는 연습.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면접에서는
최고가 진실성이잖아요. 일단 진실된 느낌이 들은 형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남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구가 안 맞아요. 이쪽 이야기 저쪽 이야기가 서로 뒤틀려 버리고, 면접이라는 긴장된 상황에서 그것까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 이쪽에서 저 이야기 하다가 이쪽엔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거 안 만들려면 자기 이야기를 좀 잘 꾸미는 그런 연습을 좀 해주시고, 어쨌든 자기소개서 잘 하시고, 지원 동기도 자기 직렬에 맞게끔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학생들 보면 지원 동기를 할 때 내가 전자직렬이 아닌데 전자에 지원했다는 걸 너무 안 좋은 요소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전자직렬이 아닌데 전자나 통신직렬, 뭐 전기직렬을 했다라고 해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이 지원 동기라는 이런 형태에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공부를 해서 이쪽도 좀 한다. 그럼 내가 이거 하고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서로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각을 시키면 되니까, 무조건 자기가 이쪽 전공이 아닌데 왜 이쪽으로 지원을 했냐라는 것에 너무 자기가 잘못했다는 느낌으로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학생들 면접 지도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꽤 많아요. 나는 기계 전공인데 전자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변명 아닌 변명을 내려놓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지원 동기에서는 그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 잘하니까 이 둘을 합치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하셔야 될 게, 아까 평정 요소에서 중요한 건 이 국가관입니다. 그죠? 국가관하고 가치관, 자기 가치관, 국가관을 어떻게, 어느 키워드에 맞춰서 잘 할 거냐라는 그런 것들 봐두시고, 그리고 기본 질문에 항상 나오는 거, 갈등 해결, 뭐 이런 것들 준비는, 뭐 면접에 예제 문제가 한 100개 정도는 다 준비를 하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카페에도 있고 다른 데서 다 있을 건데, 그때 대부분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 질문에도 부당한 또는 과도한 뭐 이런 업무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내가 하는 일과 그리고 가정 사이에 뭐 어느 게 우선순위로 할 거냐라는 그런 것들은 평상시 자기 생각을 잘 좀 버무려 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공 질문 쪽은요,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대부분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전공 시험을 통과했어요. 전공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전공 질문을 뭐 구체적으로 묻는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면접관이 어떤 분들은 학교 교수님이 들어와 가지고 진짜 전공 질문을 해요. 전공 질문도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교수님이 아니라 그냥 전공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업무 빼고는 다른 쪽을 잘 모르시는 그런 분도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눅 들지 말고 자기가 아는 데까지 성실히 대답을 하고,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잘 모르겠다, 숙제해서 다음에 잘 익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질문들, 뭐 이런 플립프롭이 뭐냐, OPMP가 뭐냐, 전원회로가 뭐냐, 5G가 뭐냐, 사물 인터넷이 뭐냐, 뭐 이런 식의 관계가 나올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예전에 조금 5G, 6G 뭐 이런 이쪽으로 조금 더 많이 이야기가 될 거고, 그죠? 그리고 특히 AI 쪽도, 피지컬 AI 뭐 이런 쪽 현재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질문들이 우리 쪽에서 버무려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좀 특이한 형태, 새로운 우리가 전공 과정에서 배우지 않았던 질문이 나오면, 그런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건 이만큼인데 잘은 모르겠다, 뭐 이게 앞으로 이게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내용이라면 잘 숙지하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식으로 그냥 넘기면 되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그래도 전공 질문 정도는 아까 그 평정 요소를 주기 위해서라도 할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공에서 했던 것은 그래도 대답은 좀 잘할 수 있게끔 준비는 다시 한번 더 해주시기 바라고, 못하더라도 뭐 자기 아는 데까지 이야기하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제일 거기 안 해야 될 것들은 전공 질문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특히 군 체계에서는 기다리는 걸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것은 좀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니까 그 부분만 좀 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공 질문에서 좀 해주셨으면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합격하고도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자기가 어떤 군에 지원했다라고 하면 그 지원된 군대 홈페이지 들어가시고, 그리고 국방부 홈페이지도 같이 좀, 국방부를 안 했더라도 같이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는 내용이 뭔지 그걸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고 그 체크된 핫 이슈를 보고, 그럼 그 핫 이슈 중에서 우리 전공 관점에서 접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지 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는 거. 그래서 전공 관점에서의 핫 이슈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관련 지금 정세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서 간혹 등장을 하거든요. 등장을 하니까 그 현재 정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봐두시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질문을 하면 이거 국가관도 같이 물어보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스터디 구성은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면접을 하면 스터디 구성을 해서 대부분 할 건데, 무조건 스터디는 하세요. 그리고 스터디는 저는 2개 정도는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일단은 전공 관련 면접 스터디를 구성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통 인성이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기본 질문에 대한 면접 스터디도 하나 하시고, 그래서 2가지를 꼭 좀 해주시고, 이 공통 관련, 거기에 기본 질문에 관련된 스터디는 우리 직렬하고 하지 마시고요, 말 잘하는 직렬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 직렬, 뭐 이런 쪽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같이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분들은 진짜 말발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해보시고, 전공 관련은 좀 같은 직렬에, 같은 군에 같은 직렬이 되면 어쨌든 면접에서는 앞에 사람이 내 거하고 똑같은 걸 할 수 있다 보니까 약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직렬이라면 다른 군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보시면 좋겠고, 뭐 이제 같은 군이라면 뭐 그죠, 같은 군의 유사직렬하고 좀 해보시고, 그래서 전자면 전기하고 아니면 통신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하면 뭐 크게 문제 없을 거고, 이 스터디를 하실 때 제일 좀 유의사항 아닌 유의사항이요, 스터디 할 때는 일단 내 마음을 잘 풀어야 돼요. 내 걸 속이면서 뭐 가둬놓고 남한테 얻어가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하는 스터디를 하면, 이 스터디가 거기 그냥 모여서 이야기하고 끝나는 단순한 그런 것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걸 확실하게, 내 정보, 그러니까 완벽한 내 정보는 아니죠. 내가 숨겨야 될 정보도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풀어야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풀고 이렇게 해야,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상대방도 편한 마음에서 모든 걸 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는 그런 스터디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 게, 합격하고 나서요, 같은 직렬 정도가 되면, 아니면 다른 군이라도 같은 직렬에서는 서로 같은 업무를, 비슷한 업무를 하거든요. 비슷한 업무를 할 때, 내가 지금 이거 하는데 좀 막히는데 스님한테 묻기 힘들다 라고 하면 같은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나?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냐? 라고 그렇게 좀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 면접을 하다 보면 진짜 사람들이 빨리 친해집니다. 이게 면접 자기를 내놓다 보니까요. 수업을 들을 때는 그냥 대문대문하게 이렇게 하다가도 면접 스터디 조가 딱 구성되고 나서 보면 자기들끼리는 엄청 친하거든요. 엄청 친하게 되고, 그게 평생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학생들을 보면요. 그래서 이게 자기를 잘 내놓는 그런 면접 스터디가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면접 스터디 구성은 2개 정도를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면접 스터디 구성에서 실제 면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자기가 하는 것들을 녹음을 하세요. 이게 실제 면접처럼 이렇게 해서
이야기할 때도 녹음을 해주시고, 평상시에도 내가 하는 말을 녹음을 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고, 피드백 받을 때도 녹음을 해서, 아, 이런 피드백이 좋았지. 그럼 내가 좀 수정할 건 수정하자라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녹음을 꼭 하시는 것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버릇을 계속 들여서 내가 그 면접 자세 같은 경우도 나는 모르는데 당황할 때 내가 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런 패턴들도 계속 연습을 하시면서 그걸 좀 줄여나가고 그렇게 하는 게 면접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손이 진짜 긴장을 하면 내 손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면접시 유의점 해가지고요. 일단 마음가짐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감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남의 말을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말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다라는 거. 그래서 내 이야기를 조금 부풀리는 건 상관없지만 남 이야기를 가져와서 좋은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가치관 생각하시고 자기한테 맞는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그리고 외우세요. 그냥 임기응변으로 내가 면접을 볼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분명히 임기응변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시험 면접관이 장에 가면 긴장이 되거든요. 긴장되면 그게 잘하는 사람 몇몇 빼고는 다들 자기가 이 기본 질문에 대한 것들, 자기소개라든지 인성, 이건 무조건 외워놓고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써야 될 이런 질문이 나올 때는 이 단어는 무조건 쓰고 주줄 살은 붙이는 건 상관없는데 기본 키워드는 무조건 외워놓으시고 그래서 어쨌든 마음가짐은 자신감 가지고 그리고 자기 말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음가짐은 아니지만 자기소개서 같은 걸 작성을 해보라고 하는 게 처음에 가면 자기소개 해봐라 라는 거고 그죠? 그래서 자기소개 해보라는 것을 하는 거고 자기소개 하라는 말을 안 하더라도 뭐 성장 과정 같은 거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이야기할 때 내가 자신 있는 파트가 있잖아요. 대답을 나는 진짜 내 이야기다 보니까 누가 언제 물어봐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를 거기 밑에 기본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그 주제를 언연 중에 넣어주는 연습을 좀 하세요. 아, 나는 이런 걸 뭐 대학 다니면서 뭐 이런 작업을 해봤다. 그러니까 그 작업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 작업을 해봤다라는 거, 졸업 작품을 이렇게 구성했다. 아니면 다른 학생들하고 프로젝트를 이런 걸 했다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관심 있는 분야가 딱 돼버리면 그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러면 면접 시간을 이렇게 다른 내가 자신 있는 주제를 가지고 면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작은 시간에 다른 걸 다 물어야 되니까 다른 것들은 대충 묻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서에 질문 받고 싶은 내용을 잘 넣어가지고 그 질문이 나올 수 있게끔 한번 유도를 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좀 이야기하면 좋겠고요. 끌려가는 것보다 자기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죠?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답변 내용 구성 시 약간 하지 말았으면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가능하면 안 했습니다. 뭐 단점 물어볼 때 단점만 이야기하고 끝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단점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서 극복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듯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무리하면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너무 주절주절 자기의 서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는 거. 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덜했으면 싶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답변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보는데 이건 뭐 제가 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이제 합격생들이 아니면 거기 합격하고 그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제가 면접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이 대답을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그냥 한번 봅시다. 자, 이 면접 답변을 할 때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면접 자세는 너무 긴장된 모습이 아닌 자연스럽게,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좀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 그리고 발음은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건 또 좋은 거다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면접에 때 긴장을 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히 긴장을 하고 해줘야 이 사람도 면접을 받으러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무 긴장을 안 하는 건 또 문제지만 너무 하는 건 문제라는 거죠. 적당하게 긴장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적당하게 긴장을 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준비가 많이 돼야 적당한 긴장감에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발음은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답할 때는 두 번째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겁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주절주절 이야기를 좀 하다가 보면 어느 정도 상대방이 듣고 있는 면접관들이 좀 지친다라고 하면 뭐 거기서 끝내 마무리를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어쨌든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이야기해주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면접관 질문에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말. 군대에서 쓰는 용어지만 어쨌든 그런 걸 좀 좋아하신대요. 듣는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대답하지라는 고민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모르면 이게 그냥 횡설수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대요. 이게 너무 많은 걸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5개 질문에서, 아니면 전공 질문 한 3가지 정도 질문에서 2개는 잘 이야기했고 하나를 모를 때는 이제 이게 확실하게 좋겠죠. 근데 이제 셋 다 모르면 그때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때는 이제 내가 아는 데까지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기 주눅 들어가지고 횡설수설 이야기하든지 다른 이야기를 하든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하고 이상입니다. 이런 특히 군대 갔다 와서 장교 출신들이라든지 부사관 출신들이 군문할 때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잖아요, 그죠? 이야기 다 했구나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특히 군무원 면접에서는 나쁘진 않는 것 같으니까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가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내 생각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더라도 현 정부에서 이런 국가관을 요구한다라고 생각되면 그 현 정부 입장을 조금 고려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내가 현 정부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국가관에서 감점을 주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듣고 싶은 단어가 그런 단어일 거니까 그렇게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도덕성 관련 질문 나오면 공무원의 가장 기본 덕목이 청렴이죠, 그죠? 그리고 성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부각을 시켜서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 정도는 이거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그런 게 뭔지 한번 더 녹여서 봐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걸 할 거니까 자기는 또 좀 특이하게 이런 것들도 좀 잘 이야기할 수 있다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원 동기를 질문하면 군무원이 이 군에서 나는 진짜 열심히 뼈를 묻을 거다라는 느낌이 좀 들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건 공무원이 지금 현재 이직이 너무 많아요. 합격하고 다른 직렬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좀 절실함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절실함을 보여줄
그런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공은 깊이 있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 면접관들도 이 분야, 그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박사분들도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는 거지. 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자기 전공이 나올 수도 질문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전공과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대답을 해주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개념과 특성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추가로 뭐 듣고 싶은 게 있다. 신기술 같은 게 요구된다라고 하면 그 신기술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것만큼 이야기하다가 이 정도는 아는데 더 이상 뭐 깊은 것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이슈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제가 전공 관련인데 어쨌든 군 관련 이슈라든지 이런 거 아까 전에 국방부하고 각 군의 홈페이지 찾아가 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 찾아가서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은 항상 숙지하고 그거에 대한 대답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할 때 인터넷에 있는 수업받은 답변, 그 답변, 이렇게 대답해라. 저도 이제 이렇게 대답해라는 이야기를 좀 하지만 그래도 그런 대답해라라는 것은 약간 좀 지양하고 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부각시킬 수 있게끔. 그래서 면접관들은 몇 년 동안 면접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학원 가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알고 있더라. 그래서 항상 면접관들은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면접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요구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된다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 어쨌든 면접에서 우리가 이런 형태다라는 거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국문 면접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면접을 이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1차 발표가 이제 좀 있으면 날 건데 학기자 발표 나고 하면 그때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미리 좀 시작해서 뭐 면접 준비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공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혼자서 하는 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스터디를 구성해서 전공 질문도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리고 각 군에 대해서도 이슈도 내가 생각하는 이슈는 이거지만 남이 또 생각하는 이슈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면접 때 아까 전에 촬영을 하시면서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해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생각을 계속 내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정립이 되죠. 그죠? 제가 수업하면서도 남한테 많이 가르쳐 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고 하는 걸 하다 보면 내가 정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것도 내 이야기를 계속 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내게 됩니다. 내게 될 때까지 좀 열심히 해주시고 아까 그 전공 75%에 이제 1차 75%에 2차 면접 25%로 최종 합격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뭐 면접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거든요. 뒤집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합격 컷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합격 컷보다 활동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면접을 준비해 주시고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평생 한 번은 진짜 면접을 제대로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준비 없이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여기서 근무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면접을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한번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면접 스킬은 다 갖춰져 있고 그 분야에 대한 특성만 이제 그때 파악을 하면 되니까 나중을 위해서라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물론 이 직장이 뭐 최종 직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공무원들도 추후도 계속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 같으니까 너무 이런 부분 자기가 군대 공무원을 안 가고 공무원 간다 그런 것들도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공무원이나 뭐 그리고 공무원이 좋은 점은 일단 업무가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그죠? 빨리 그 전투 체육도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일과 시간이 조금 더 빠르고, 거기 야근도 좀 적은 편인 것 같고요. 네. 물론 몇몇 공무원은 또 그건 다 아니지만, 네. 아무튼 앞으로 이제 한 달 반 정도까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최종 합격 날 때까지 조금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